나쁜 세균이 방화범이라면 좋은 세균은 소방관. 폐를 청소하며 기다리면 놀랍게도 이제 암덩어리 더 이상 자라지 않고 특히 췌장암 경우에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깨끗해진 내 폐가 내 건강을 지켜줄 때 면역력의 완성. 앞으로 남은 여생 병 없이 살 수 있다. 암, 중풍, 하나 더 치매를 예방한다. 편강한의원 대표원장 서효석입니다. 저는 올해로 임상 53년 차를 맡고 있습니다. 주로 폐질환에 집중되어서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폐섬유화 또는 폐암 등의 질환을 집중적으로 진료해 오고 있습니다. 제일 흔한 건 이제 폐에 구멍이 나는 폐기종이 찾아오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이 발생하면 이제 임파선이 부어오릅니다. 임파선이 크게 부으면 이제 결절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염증이 심하다면 임파선 역시 심하게 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표피에 생기는 겨드랑이나 유방이나 이런데 임파선이 크게 붓게 되면 몽우리라고 부릅니다. 이 몽우리를 이제 의사들은 종양이라 부르죠. 종양을 발견하면 이제 조직 검사해야 하고, 조직 검사 결과가 양성이냐 악성이냐. 양성은 안심인데 악성은 암이라 한다, 죽음이라 한다. 아니다, 이제 새로운 생각. 몽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염증이 생기는 즉시 꺼야 합니다.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려면 폐가 좋아야 합니다. 폐가 이제 계속해서 깨끗해지면 따라서 폐 청소는 몸 청소로 이어지고, 따라서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도 좋은 변화가 시작이 돼요. 장 안에는 나쁜 세균도 살고 좋은 세균도 사는데, 나쁜 세균 줄어들고 좋은 세균 늘어난다. 이게 대체로 폐 청소 6개월에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쁜 세균 왜 나쁘다고 그래요? 나쁜 세균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좋은 세균 왜 좋다고 그래요? 미남이라? 그거 아니고 바로 염증을 끄는 겁니다. 나쁜 세균은 염증, 불화자 2개입니다. 불화. 나쁜 세균은 불을 지르고 다니고, 좋은 세균은 불을 끄고 다닙니다. 나쁜 세균이 방화범이라면 좋은 세균은 소방관. 이제 좋은 세균 늘어나고 나쁜 세균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내 몸 어디에 염증이 생겨도 즉시 꺼버린다. 몽우리가 생길 겨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큰 임파선에 부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몽우리가 없다, 종양이 없다, 암을 예방한다. 간단한 암의 예방법입니다. 염증을 잡아라. 바로 장내 미생물의 변화입니다. 나쁜 균 사라지고 유익균이 가득할 때 기왕에 이제 암 환자, 암덩어리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암덩어리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또 하나 더 이상 번지지 않는다, 전이되지 않는다. 자라지 않고 전이되지 않으면 이제 안심하고 관찰한다. 꾸준히 관찰하면 이제 세월 따라서 조금씩 줄어요. 신기하게도 제일 빨리 줄어드는 건 췌장암입니다. 암 중에서 췌장암은 가장 우리가 무섭다고 알고 있잖아요. 세계 제일의 부자 스티브 잡스가 바로 이 췌장암으로 죽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면서도 정보가 없었던 겁니다. 폐를 청소해야 한다는. 폐를 청소하며 기다리면 놀랍게도 이제 암덩어리 더 이상 자라지 않고, 특히 췌장암 경우에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대체로 5cm라면 대체로 1년이면 1cm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년이 되면 아예 사라집니다. 제일 무서운 암이 제일 쉽게 치료된다는 놀라운 임상의 경험.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오히려 유방암이나 자궁암은 3년씩이나 걸립니다. 제일 긴 건 역시 폐암입니다. 폐암은 5년. 한 10% 정도는 폐암도 빠르게 줄어들지만 10%는 너무 적기 때문에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5년을 채웁니다. 말기 폐암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5년이 지나면 이제 종합병원에서 판정해 줍니다. 완치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축하 인사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건져내는 비결입니다. 폐를 청소하며 기다릴 뿐인데 면역력이 올라서는 겁니다. 사실은 면역력은 336의 법칙입니다. 처음 석 달로서 면역력이 1계단, 두 번째 석 달로서 면역력이 2계단, 이제 면역력의 완성은 드디어 1년, 폐 속의 쓰레기가 모두 사라지고 깨끗해진 내 폐가 내 건강을 지켜줄 때 면역력의 완성입니다. 1계단의 변화는 면역력의 1계단, 바로 편도선의 건강입니다. 내 편도가 건강을 되찾을 때 바로 폐렴은 없다, 독감은 없다, 열나지 않는다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이때 감기에 걸려보면 아주 짧게 지나갑니다. 감기가 오다 말대요, 또는 감기가 지나가대요. 이와 같은 모습이 면역력이 1계단, 면역력이 2계단, 장내 비생물, 나쁜 균 줄어들고 좋은 균이 가득하다. 이때부터는 내 몸 어디에 염증이 생겨도 이제 순식간에 꺼버립니다. 임파선이 부어오를 틈이 없습니다. 따라서 암을 예방하고, 이때 신기한 관찰이 있습니다. 심폐기능, 심폐기능. 폐가 좋아지면 심장이 동시에 좋아지는데, 심장이 좋아질 때 이제 모든 혈관은 탄력을 되찾습니다. 혈관에 탄력이 돌아오게 되면 특히 뇌혈관 터지거나 막히지를 않아요. 터지면 뇌출혈, 막히면 뇌경색, 뇌출혈 없다, 뇌경색 없다. 그러면 중풍은 없다. 이게 6개월의 선물입니다. 바로 면역력의 2계단이죠. 이제 면역력의 완성은요, 꾸준히 청소하면 드디어 평생 쌓인 쓰레기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깨끗해진 내 폐가 내 건강을 지켜줄 때 면역력의 완성. 앞으로 남은 여생 병 없이 살 수 있다. 암, 중풍, 하나 더, 치매를 예방한다. 폐에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면역세포를 깨우는 녹황색 야채 된장국을 추천합니다. 된장은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 효과가 뛰어날 뿐 아니라 해독작용을 해서 몸에 쌓인 독소를 없애줍니다. 따라서 제철에 나는 녹황색 야채들을 그냥 된장에 찍어 드셔도 되고, 야채를 듬뿍 넣은 된장국을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나 호박, 시금치, 양상치, 브로콜리, 풋고추, 깻잎, 우엉잎, 호박잎, 배추, 버섯 등에는 비타민과 엽록소가 풍부하여 림파구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이 밖에 마늘이나 양파, 감자 등도 면역력을 높여주므로 함께 넣고 끓이면 훌륭한 치유밥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자전을 추천합니다. 감자에는 비타민 B1, B2, 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를 예방해 줍니다. 특히나 풋고추나 깻잎 등의 녹황색 채소를 듬뿍 넣고 부친 감자전은 폐 건강을 지키는 으뜸 요리인데요. 찬 공기나 꽃가루 등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알레르기 체질이라면 건강한 정상 체질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경이 나물. 질경이는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열애의 살이 풀이지만 한방에서는 이 질경이를 차전초, 씨앗은 차전자라고 부릅니다. 봄에는 여린 순을 따서 볶거나 데쳐 먹기도 하고, 가을에 나는 씨는 말려서 소염, 진해,
이뇨제 등의 약으로 사용하는데요. 특히나 프라타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정맥 분비를 도와서 기관지 건강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조리법은 질경이를 깨끗이 다듬어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쳐 찬물에 담가 쓴맛을 뺀 후에 갖은 양념으로 무치거나 들기름에 볶아 맛있는 나물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질경이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평소 소화기가 약한 분이나 손발이 차가우신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에 좋은 첫 번째 한방차가 바로 어성초입니다. 어성초는 이름만 들어도 잎에서 고기의 비린내가 난다 해서 어성초라고 합니다. 맛은 매우며 성질은 매우 찹니다. 폐렴, 기관지염, 결핵, 장염 등 이런 고질병을 다스리고 면역력을 길러주어서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도 있어서 여드름 등의 피부질환이나 새집증후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끓이는 방법은요. 물 3컵에 어성초 15g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서 은근하게 20분 정도 달입니다. 채로 건더기를 걸러내고 찬물만 따라 마십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죠. 어성초는 오랜 시간 끓이면 휘발 성분이 날아가서 약효가 떨어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귤피차를 추천합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즐겨 마셨을 정도로 귤 껍질은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특히 알맹이에 비해 귤 껍질에는 비타민C가 4배, 비타민 P는 40배 내지 60배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진, 염증 완화의 효과가 뛰어납니다. 폐와 호흡기 증상을 완화해서 가래를 삭이고 기침을 줄이며 감기를 예방합니다. 끓이는 방법은 먼저 귤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채 썰어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일주일 정도 바짝 말립니다. 가볍게 프라이팬에 덮어둔 다음에 냄비에 물 1리터와 귤 껍질 한 줌을 넣고 1, 2분 정도 보글보글 끓여서 드셔도 좋고 그냥 끓인 물을 귤피에 부어 우려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비파엽차인데요. 옛날부터 비파나무가 있는 집에는 환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약효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비파엽은 기침과 과래를 완화해서 천식, 기관지염, 폐렴 등 호흡기 관련 질환에 효과가 좋고 피로회복 및 식욕 증진에도 좋습니다. 특히 폐열로 기침이 나거나 살이 빠질 때도 도움이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통약으로도 쓰입니다. 끓이는 방법은 말린 비파잎 한 장을 넣고 물을 부어서 1, 2분 정도 우려낸 뒤에 채로 건더기를 걸러내고 찬물만 따라 마십니다. 기호에 따라서 꿀을 넣으셔도 좋습니다.